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 주는 남자 수익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의 거대한 운명이 걸린 빅피처,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는 단 하나의 핵심 종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이목이 삼성과 LG의 화려한 가전에 쏠려 있을 때 진정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주인공은 바로 이 현대차였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차를 전시하지 않고 그 자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현대차를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로봇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해요.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 리스크, 그리고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공정의 로봇화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해서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만 대라는 수치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 공정의 표준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 정밀하게 물건을 집어 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로봇의 외형이나 AI 두뇌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수만 개의 정밀한 신호를 오차없이 전달하는 신경망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혈관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이 PS 일렉트로닉스는 바로 그 로봇의 신경계와 전력 제어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지분 인수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 숨겨진 진주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현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PS 일렉트로닉스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PS 일렉트로닉스는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전장 부품 회사예요. 화려한 로봇 영상을 찍는 회사도 아니고 대중에게 익숙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의 핵심은 복잡한 전자 신호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고집적 제어 보드와 전력 관리 기술입니다. 로봇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수십 개의 관절 모터가 동시에 움직이고 센서와 제어 신호가 실시간으로 오갑니다. 조금만 지연이 생겨도 움직임은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오작동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이 반복적으로 굽혀지고 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장 부품으로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데요. PS 일렉트로닉스는 이런 환경을 전제로 한 전장 설계 경험을 오랜 기간 축적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회사가 이미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핵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며 그 기술력을 완벽하게 검증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대기업 입장에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을 확장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PS 일렉트로닉스가 로봇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력 이전에 그 기업을 움직이는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왜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로봇이 멋있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차 그룹의 해묵은 숙제인 지배구조 개편을 단번에 해결할 정 회장의 신의 한 수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구조를 보십시오.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다시 기아를 지배하는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고 정 회장이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정 회장의 모비스 지분은 고작 0.3% 수준입니다. 이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현재 시가로 무려 6조 원에서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여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최근 2026년 CES에서 장재훈 부회장이 언급했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시장 상장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요, 최소 30조에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최대 100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정 회장이 개인 사비까지 털어 확보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가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수십조의 가치를 지닌 황금 티켓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소프트뱅크와의 풋옵션 계약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일정 시점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는 자신들의 지분을 현대차의 비싼 가격으로 되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옵션 행사를 막고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2026년 내에 반드시 상장을 성공시켜야 하며 그 이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적자를 탈출시키고 실질적인 양산 기술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PS 일렉트로닉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실험실에서 한 대씩 수작업으로 만들던 로봇을 연간 3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양산 공급망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로봇의 대량 생산을 위해선 자동차급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전장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신경망 부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PS 일렉트로닉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금 확보라는 특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차는 PS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핵심 부품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인수합병의 영순위 후보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전장 기업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 PS 일렉트로닉스여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봇을 생각할 때 아틀라스가 춤을 추거나 물구나무를 서는 화려한 외형에만 집중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로봇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전자기기입니다. 로봇은 수십 개의 관절, 모터가 동시에 움직이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열과 노이즈, 그리고 복잡한 배선 문제는 로봇의 소형화와 양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PS 일렉트로닉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고직접 제어보드 및 전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술은 플렉시블 임베디드 제어망입니다. 인간형 로봇은 팔다리가 쉴 새 없이 굽혀지고 펴집니다. 기존 자동차용 부품은 고정된 위치에서 작동하지만 로봇용 부품은 내구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죠. PS 일렉트로닉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초고정밀 굴곡 내성 보드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아틀라스는 몇 번 걷지도 못하고 신경계가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력 효율 극대화 기술입니다. 로봇의 가장 큰 숙제는 배터리 지속 시간에 있는데요. 무거운 배터리를 달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가벼운 걸 달면 작동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PS 일렉트로닉스의 전력 제어 모듈은 에너지 손실을 기존 대비 30% 이상 줄여 로봇의 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에 투입할 로봇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소화하려면 이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PS 일렉트로닉스가 이미 현대차의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현대차와 10년 넘게 호흡을 맞춰오며 품질 검증을 끝냈다는 뜻이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술력도 모르는 생소한 로봇 벤처 기업을 찾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인 PS 일렉트로닉스에게 로봇 전용 제어 시스템 설계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에 PS 일렉트로닉스의 통합 제어 보드를 표준 부품으로 채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로메카가 로봇의 뼈대를 만든다고 할 때 PS 일렉트로닉스는 그 뼈대 사이에 피가 흐르게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규모 자체가 단순 부품 납품 수준을 넘어 로봇 한 대당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익성의 퀀텀 점프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시장은 이런 변화를 언제나 기술 설명보다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주가의 흐름, 즉 돈의 냄새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매집 신호나 수급 변화, 차트를 사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로 미리 걸러내는 사람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께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2026년 1월 시장은 로봇주를 필두로 굉장히 뜨거웠었죠. 특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장이 나오면서 테마주 수급이 폭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1월 13일에 이 검색기에 걸렸던 유로메카는 308%, 그리고 클로봇은 37%, 휴림 로봇은 195%,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검색기는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몇 개 종목만 데이터로 걸러내서 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90%를 넘는 거고요. 문제는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파느냐일 뿐입니다. 열의 9은 결국 급등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사 상관없이 바로 적용 가능하시니까 받아보신 다음 그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개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9일날 장 초반 흥국 F&B는 전날 종가부터 신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다음날 9시 11분 10초 여기 156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두바이 쫀득쿠키 원료인 피스타치오 공급 확대 이슈로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어요.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 전날에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고 29일 9시 36분에 3,54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스페이스 X 상장 임박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주 IB 또한 신호가 잡힌 당일 29일날 상한가를 갔고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SK증권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29일 전날 28일 오후 2시쯤 종가 마감 시간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신호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9시 4분 27초에 SK증권 687원에 매수가 포착을 했고, 이날 경영권 변경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일 급등이 나왔어요. 다음날까지.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28일 1시에 여기 또 신호가 또 잡혔고 포착이 됐고, 29일날 시초가에 이렇게 3,630원 시초가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날 아이언 디바이스도 뉴스가 있었죠. 이렇게 GAN 모터 인버터 기술 공개 이슈로 로봇 테마와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음날 뭐 빠지긴 했지만 M2N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전날에 매수 대기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다음날 9시 21분 54초에 1,791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M2N도 뉴스가 있었죠. 신라젠이 바이오 섹터 수급을 몽땅 흡수하면서 최대 주주인 M2N까지 동반 상한가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날 신호가 나오고 다음날 포착이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포착 시점 자체를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계산된 데이터 로직이에요. 보시면 뉴스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저를 못 믿겠으면 숫자를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매매 어려우신 분들 이 검색기를 메인으로 쓰시든 아니면 보조로 쓰시든 계좌 수익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까지 나오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 놨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PS 일렉트로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PS 일렉트로닉스 차트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2026년 초입부터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소식 직전에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 여기서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왼쪽이 PS 일렉트로닉스 차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입니다. 우측이. 둘이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PS 일렉트로닉스가 조금 더 가볍다 보니 변동성이 더 크죠. 자, 그럼 지금 왜 세력들이 이 PS 일렉트로닉스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품 국산화와 엔드투엔드 AI 로보틱스 밸류체인 구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PS 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삼성이 레인보우를, LG가 로보티즈를 선택했듯 현대차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PS 일렉트로닉스는 준비된 대장주입니다. 2025년 기준 퍼가 9.8배 수준으로 로봇 섹터 평균인 40에서 50배에 비해 턱없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 최고 대비 현재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며 골든크로스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현대차라는 거대 공룡이 움직이기 전에 정보력이 빠른 스마트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 PS 일렉트로닉스의 지분 20-30%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된다는 공시가 뜨는 날 주가는 여러분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투자 소식에 단기간에 10배 이상 폭등했던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PS 일렉트로닉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로봇 전용 제어보드와 전장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수조 원 단위로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요, 공급망의 핵심인 이 종목은 제2의 에코프로가 되어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남들이 로봇의 외형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 신경망 기업의 가치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는 현재 2026년 초입 기준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력한 우상향 추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며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승차 기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타점은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 여기 6,500원 선에서 6,800원 선 사이입니다. 현재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5,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된 강력한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상방 에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 여러분이 1년 이상의 장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며 물량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1차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여기 8,500원. 그리고 이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어낸다고 하면 그 다음은 전고점인 9,300원. 여기를 넘어 5년 전 최고가 부근인 11,000원.
12,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분 인수 공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기대 수익률 100%에서 300% 이상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주식에 100%는 없잖아요. 그쵸? 만약 현대차의 로봇 전략에 차질이 생기거나 여기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지지선을 거래량을 실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줄여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 그룹의 125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과 로봇 양산 의지를 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대중이 열광할 때 파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대중이 열광할 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는 이제 막 대중의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배 수익을 놓치셨습니까? 에코프로의 대시세를 구경만 하셨습니까? 이전에 2026년 로봇 대장주가 바뀔 이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의 핵심은 명확해요. 현대차 그룹은 지금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로봇 제국 건설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휴머노이드 양산체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PS 일렉트로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PS 일렉트로닉스는 그 로봇들이 실제 거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24시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실전형 하이테크 신경망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현대 모비스와의 전장 부품 국산화 파트너십,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검증된 트랙 레코드는 현대차가 왜 이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템버거 종목은 언제나 남들이 의심할 때 태동하고 모두가 확신할 때 소멸합니다.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아직 차갑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보여주는 매집의 흔적과 현대차 그룹의 투자 시계는 명백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026년 하반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전광판에 이름을 올리고 현대차의 지분 인수 공시가 쏟아질 때 오늘의 이 분석을 기억하는 분들만이 승자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히든 종목 2가지 추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판도는 이제 기대감에서 생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배 폭등을 보며 나도 저걸 살걸 하고 후회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2026년 제2의 로봇 대폭등 시나리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단 2대만 전시하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로봇으로 채운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미래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강성 노조의 파업과 가파른 인건비 상승, 이 고질적인 리스크를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그룹으로 운명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수익의 실체를 지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내막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 6조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세금입니다. 현재 보유한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7.5%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28조 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마법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 6조 원은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펌핑을 위한 현대차의 다음 행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단순히 자회사로 두는 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상장이고 그 상장을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로직 및 그 로직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현장에서도 반복 상황에서도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의 동선을 피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멈추고 우회하려면 결국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류 없이 끝까지 작동하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잘 보지 못하는 핵심 퍼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급해질수록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여줄 이 종목의 소프트웨어 검증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 검증 영역에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직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즉 이미 실적이 다 나온 뒤에 평가를 받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 처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요, 여러분, 실적 숫자보다 스토리와 사업 확장성을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 힌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지능과 신뢰성을 갖춘 로봇이 개발이 되었다고 한들 연구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수만 대를 오차없이 찍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로봇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담아낼 완벽한 육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생산 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로봇 양산의 끝판왕,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봇은 설계보다 양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저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LG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미 삼성과 LG를 통해 검증된 대량 생산 공급망의 핵심인 이 기업은 로봇 대량 생산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힌트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오랫동안 분석하고 준비한 종목이고 아직 다른 곳에선 전혀 정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금양 기억하십니까? 2022년은 진짜 금양의 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1000%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수렴 상단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먼저 터졌고 가격이 움직였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보통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먼저 튀고 그걸 보고 거래량이 따라붙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하는 흐름은 의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우연히 나온 반등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먼저 자리를 잡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오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2024년 말쯤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페이크아웃 흐름이 나왔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박스권 안으로 안착,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 아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대표주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는 금양,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었죠.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추천드린 두 종목,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금양, 에코프로, HLB, 원익홀딩스처럼 다음 파동이 나오기 직전 눌림 구간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26년 대표주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므로 지금 눌림 줄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늦어질수록 오히려 매수가는 올라갈 테니까요. 히든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과 설명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작성하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수익은 허락됩니다. 2026년 대폭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로봇 대시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남이었습니다.